자, 우리 선생님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과 같이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는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서민청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법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3조로 이루어졌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3조로 이루어졌습니다. 13조로. 시행령 자 2015년 자 1월 6일 자 법을 일부분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보호법의 목적은 이 법의 목적은 임대차 즉 건물 주거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뒀다. 그래서 규정하면서 민법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특례 규정을 줘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서민청의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부 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의 주택 임대차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있으면서 주거 외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보호법의 법을 보호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내가 임대차 등기라는 건 없잖아요. 물론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계약서만 보유하잖아요. 물론 확정일도 받고 하겠죠. 그래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는 접수조죠. 접수 자기가 입주를 했다 이거지. 접수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전입신고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 옮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갖출 것은 결과적으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선순위 담보권보다는 그 확정일자가 후순위 담보권보다는 보장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에 13조까지 있는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 2 임차인은 이 법률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갱매를 신청하는 경우 즉 선순위 담보에 갱매를 신청하는 그 요건이 갖춰져서 또 민사집행권 41조 사유를 불구하고 반대 여부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민사집행권 41조는 즉 강제갱매입니다. 강제갱매.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강제 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 중에서 강제갱매를 말하는 겁니다. 강제갱매를 하더라도 내 확정일자 요건 또는 소액보증금 요건이 갖춰질 때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조 2항은 이런 보증금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3조 1항 또 3조 2항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대항 요건은 임대차 계약 정서에 제3항에 법인과 임대인 사이 또 법인과 또 임대인 사이 임대 계약 정서를 체결했더라도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이라고 그랬죠. 강제 갱매 그죠? 그다음에 선순위 그다음에 민법 상법에 준해서 강제 갱매에 따라가더라도 그 어떤 후순위라도 한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 임차물을 반환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요사에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2013년 8월 13일 개정됐는데 내가 임대차를 살고 있다가
기간도 만료되고 그런데 내가 새로운 아파트 또는 새로운 주거 목적물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럴 적에는 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 전세 계약서 보증금의 계약을 자 그 지방 법원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내가 이사를 가니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면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등재된 후에 가라. 등재된 걸 확인하고 그러면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내 임차인은 선순위로 보장된다. 이게 임차권 등기예요. 그러면 임차 등기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이 소정의 기간이 끝난 그런 임대차 기간이라면 소정의 비용을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우선 변제가 유지된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그다음에 대항 요건이 상실을 하더라도 그건 대항 요건이 없죠. 이제 이사를 갚았으니까. 근데 임차권 등기가 등기됐잖아요. 그러면은 우선권 즉 변제 우선권은 나는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등기와 관련해 모든 그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대항력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이 길이죠. 근데 그다음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그다음에 임차권 계약서상의 확정이자를 받은 날 이 길이죠. 이 길.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가면은 일정에 가면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갔다 왔네요. 만약에 보증금을 빼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빼 나가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럴 적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울시 전월세 지원 센터 1층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두 분의 협력을 받아서 서로 조율을 해서 전세가 안 들어왔으니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행을 알선해서 그 임차 보증금을 융자를 해줘요. 임대인한테.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갔으면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융자를 상환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선배님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단위 계약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나는 2년 살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2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현장 필드에서는 서로 협의가 됐다면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개중에 영업을 하다 보면 악덕 임차인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2억 5천 시세인데 나는 1년만 살 테니까 2억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고 주인도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야. 그래서 계약을 해줬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을 하네. 근데 임차인이 무슨 소리야?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갈 것이야. 나는 2년 살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영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그 존속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 받을 때까지는. 근데 차임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차임을 50만 원씩 월 줬는데 임대기간 끝났어.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차임은 내가 살고 있으면 안 줘야 된다. 기간이 끝났으니까 줘야 됩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안 줄라 그러면은 이사를 가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키를 이렇게 내가 이사를 가서 공실이 됐습니다. 해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차임을 안 내도 되겠죠. 근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차임은 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2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양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1개월 전,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하루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가 더 살겠다. 아니면은 계약을 재계약하겠다. 그렇게 서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재계약이나 또는 계약 갱신에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도 이 란에 보면은 갱신 거절 통지를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갱신하지 않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전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이 그대로 동일하게 재계약된 거로 본다. 동일한 조건으로. 그래서 임대차 현황을 본다. 그래서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서로 통지를 해서 확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 현장에서는 거기까지 잘 해야 되겠죠. 6개월 전부터는 더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증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합의를 해서 자, 계약으로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으로 이끌어내야 돼.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제가 사무실에 갔더니 임대차 계약 관리를 하면서 고객 관리하면서 3일이 늦어버렸어요. 주인도 임차인에게 통보 안 하고 임차인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임차인은 어라? 가만히 있겠죠. 왜? 전세가 많이 폭등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전세 금액이 약 1억 차이가 났어요. 그 1억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는 임대차 금액이었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3일 딱 지났어. 근데 임대인이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나 임대 보증금을 올릴 거야. 통보를 했어요. 자, 똑똑한 임차인 무슨 소리냐?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2년 더 살 것이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우리는 두 분을 불러서 자, 비록 이렇게 통보가 이렇게 안 됐지만은 그러나 주의 이렇게 보증금이 이 정도 저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협의점을 이끌어냈어요. 필드에 우리 영업하는 기술을 발휘해야 돼. 그냥 법대로 법이 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발휘한다. 그래야 프로그램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 통보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역시 마찬가지로 통지했든 안 했든 2년으로 본다. 통지 안 하면 묵신갱신이 됐었지는. 그래서 근데 이걸 재계약하겠대. 이제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차임을 내는 그런 임차인이었어요. 즉 월세 50만씩 낸다 이거지. 근데 이기까지 두 번이나 차임을 안 냈어. 그러면은 임대인은 자, 재계약 안 해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임대인의 상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기의 차임이 달하도록 자,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 재계약을 자,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묵시적 갱신. 이거 나왔네요. 묵시적인 갱신이 돼서 1개월 전, 6개월 전 통보를 안 했어. 그런데 그런 쪽에는 둘이 통보를 안 됐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넘어왔어. 근데 임차인이 나는 이제 나갈 거야.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은 자,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즉 임대인은 돈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디 돈 싸짐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어.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문제가 또 나와. 자,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중개행위는 양 당사자 계약서에 의해서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기간 동안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관례적으로 나가는 임차인이 기간 전에 나가니까 자, 중개보수를 책임지는 경우가 있죠. 확인을 하고 계약서 써줘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럼 그 사람에게 중개보수를 관례적으로 받는다. 원칙은 임대인에게 받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줬어. 임대인은 상향됐다면 그만큼 더 포함했어.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필드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먼저 영업을 하고 있죠. 자, 제7조. 자,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거의 부담 정감. 즉 계약기간 끝나서 자, 금액을 상향할 때 글자에는 자, 상향 서로 합의 조정해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청구를 해가지고 금액을 올렸다면 1년 이후에 다시 올릴 수 있지 1년 이전에는 못 올린다. 이렇게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 그게 20분의 1, 즉 5%죠. 근데 이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전세금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비록 5%가 아니라 10%, 20%도 오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5% 이렇게 고정할 게 아니라 주의 현황이 이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임차인에게 이렇게 잘 이해를 시켜서 자 임대인에게 조정을 서로 해주는 게 좋죠. 그런데 임차인이 나는 똑똑하니까 5%만 올려주고 말 거야. 물론 법으로 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살아가면서 자 저거 서로 앙금이 쌓이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누가 조정해야 되냐? 우리 공인중개사가 조정을 자주 해야 된다. 현실에서는 필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호법령의 13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차임 즉 월세 차임과 이 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이 20분의 1을 대통령을 정해서 20분의 1, 즉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앞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그 지역의 보증금, 그제 전세 보증금에 따라서 서로 조정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기술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법에 따라서 법대로가 만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정액 청구를 해서 올려줬다. 그런데는 약정에서 올려줬다면 정액하은 후에 다시 또 올랐다고 6개월 후에 또 올려. 그게 아니다. 1년이 지나고 그쪽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8조의 시행령에 담고 있습니다. 자, 제10조. 구조는 제가 빠뜨리고요. 자, 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선순위 담보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다면은 자,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아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다 이거지. 그래서 자, 보실까요? 그래서 자, 서울특별시 최우선 변제권 얼마? 3,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담보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기간 가밀억제권 서울시 제한하는 데는 2,7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이 위에 시를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가밀억제권이 위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안산시, 용원시, 김포시, 강주시 이런 데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자 지방이나 그 밖에는 자 얼마? 1,500만 원까지. 그런데 자 주택에 자 임차 보증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근데 그 경매가 나왔어. 그 다음에 자 그 범위가 일정 금액 주택가격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자 중개업 시행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는데 우선 변제를 받는데 그럼 얼마까지 전세 계약에 이걸 받느냐 하는 게 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앞번에 말씀드리는 건 9,500만 원까지 전세가 있을 적에 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3,200만 원. 그러면 9,500만 원 이상 전세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우선 변제권하가 보증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200만 원이니까 9,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2,700만 원은 어디까지예요? 여기 8천만 원 전세까지. 그 다음에 강의시 위에는 6천만 원까지 전세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에는 뭐예요? 자, 4,500만 원까지 전세가 얼마? 1,500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권 1,500원. 그러면은 4,000원, 지방에 4,500만 원 넘어가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을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약자 보호, 즉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자 3년 2013년 12월 자, 말 12월 말까지 그때 당시에 자, 사회 문제가 됐죠. 잠 못 이루는 전세입자.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학자인증을 비록 받아놨고 했지만은 내 보증금을 회수를 못한다 이것이. 그래서
자, 전세가 대개 보증금에는 2년 단위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 6,400명이라는 자, 전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월세입자가 경매가 진행돼서 보증금을 못 찾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3억 7천 통째로 날라가 버려. 그럼 그게 왜 일어났느냐? 우리 계약서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거기에 해당될 선순위 담보권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은 해당되는 그 세대수가 19만 명이래요, 전국에. 그래서 안 되겠다.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자, 법무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 계약서, 일본 계약서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래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석장으로 만들었어요. 석장. 우리나라 계약서 한 장이었는데, 자, 일본 임대차 계약서는 6장. 그 다음에 미국 시애틀 임대차 계약서는 16장.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락 한 장.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주택표준 임대차 계약서예요. 지금 서울시 이런 데 가보면은, 잠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방송에도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주택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세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래? 우리 공인중개사가 석장이가 너무 많다 이거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석장대로 쓰면은 위와 같이 선순위 담보권에 의해서 6,400명, 앞으로 19만 명이 거기에 95%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후의 계약서부터. 그래서 계약서를 만나서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서울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안 돼. 그래서 2015년 올해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2장으로 줄였어요. 2장으로. 그래서 제가 1월 2일 날 거기서 또 교육을 받았네요. 그래서 2장으로 주택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약서는 내용의자요, 행식의자요, 서식의자예요. 백지에 써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식 행위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그 진행사항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써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에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제가 법정에서 보니까 계약서하고 특약사항하고 확인설명서에 기록된 것을 딱 놔놓고 비교해서 어떤 판결을 때립니다. 그렇다면 확인설명을 잘 써야 된다, 못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면서요. 예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볼까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전세 또는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서로 간 이해관계와 전세 보증금 반환. 이게 제일 문제죠. 보증금 반환. 이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게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렇다면은 주택 표준 임대차 직접 한번 써보자 이거지. 잠시 쉬겠습니다.